부분에는 그 흥미롭게 어떤 사진의 한 장면 같은 걸 딱 보여주고 사라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유형의 여흥들이 있었던 건가요? 캐바레 같은 느낌이던데. 그런 곳에서 아마 뭐 어떤 모델도 만나고, 그러니까 그 댄서들 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포르노 같은 댄서였지 않나. 기괴한 춤을 추는 사람들에게 그 심취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데리고 왔던 그 모델이 동작도 특이한 동작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것들이 이제 서커스도 유행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박람회, 전람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형인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난쟁이 이런 사람들을 가둬놓고서 우리에 넣어놓고 돈을 받고 보여주는. 그렇기 때문에 흑인이 나오는 모아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기괴하고 이그조틱한 어떤 흥미거리 이런 식으로 구경거리를 보여준 면들도 당시에 보였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느 건 포르노그래피고 어느 건 예술이냐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들이 있었죠. 이게 이 장면이 이게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여기 이제 저는 이 그림 때문에 발리를 되게 앳되고 귀여운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옆에 이제 검은 옷을 입고 있던 맨 처음엔 남자와 소녀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나중에 그 도로 위에서 이렇게 토드라고 죽음을 하고 다 바꾸죠. 죽음과 소녀는 서양 미술사에서 아주 오래된 주제예요. 소녀는 젊고 그러나 언젠가는 죽거나 늙어가기 때문에 젊음을 상징하는, 즉 젊음과 어떤 삶에 대한 욕망을 상징하는 에로스의 를 대표하는 게 이제 여성 소녀고요. 그 다음에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존재는, 죽음의 존재는 이제 점점 죽음으로 향하는 어떤 에너지, 그래서 타나토스라고 하죠. 그래서 죽음과 소녀상은 아주 르네상스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그려져 왔던 주제이고요. 그 주제에서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만남,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소녀와 그러니까 이 둘이 지금 가장 사랑하고 있는 극도로 사랑하는 단계에서 죽음의 존재가 끌어안고 있는, 그래서 이들의 어떤 소멸과 사랑의 소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의 아까 거울 속에 자기도 들여다보고 있고, 우리가 왜 도플갱어로서 자신을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도 죽는다, 둘 중에 하나가 죽는다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은 항상 자기 뒤에 어떤 죽음의 그림자 사신 같은 그런 존재를 그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예 자신을 죽음, 데스 그 자체로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원래 원 제목 처음 에곤 슐레가 얘기해서 남자와 소녀였던 것 같은데, 아마도 둘의 사랑, 합일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게 발리의 죽음 이후에 죽음과 소녀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얘기가 완전 다른 해석이 완전 다른 해석이 되는 얘기가 되는데, 이 시기와 아마도 크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에곤 슐레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고요. 더 크게 보면 사회적으로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정서, 사회적 정서에서의 죽음의 문제 내지는 공격 파괴에 대한 문제, 인간의 잔인함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에곤 슐레에 대한 분석들에 대한 일관되게 나오는 게, 왜 에곤 슐레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천착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자신이 살아있음에 대한 죄책감, 살아있음을 자기 자신도 인정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끝없이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죽음이란 무엇이고 죽음에 가까이 가보고 싶은,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이런 욕구들을 본능적으로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한 천착들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도 마음속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돼 있고, 아버지는 일찍 죽었는데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었고, 자기는 어떻게 성적인 부분들을 자기 자신 자체가 거세한 채 성적인 부분에 액티브하지 않다는 건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 이외에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을 만들고 처음에는 리비도라는 것밖에 에로스와 리비도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은 성적인 존재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이론만 쭉 발달을 시켰는데 1910년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일어나고요. 그다음 자기 아들들도 거기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수백만 명이,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인류사에 준 엄청난 일 중에 하나는 기껏해 몇천 명씩 죽고 몇백 년에 걸친 전쟁이었는데 한 1, 2년 사이에 기계전쟁, 그러니까 기관총을 쏘기 시작한 포탄이 날아다니는 또 탱크가 생기기 시작한 화학전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증오라는 것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살의 내진 모든 지금까지 만들어온 인류 문화를 한 번에 파괴시켜버릴 수도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되면서 프로이트는 이거는 그냥 에로스의 다른 방식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에로스 말고 타나토스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인간에게 뭔가를 다 파괴하고 절멸시켜버리고 끝장을 내고 엔딩시켜버리고 다 정리해버리고자 하는 엄청난 욕구가 본능 안에 존재한다 라는 근데 새로운 방향의 전환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인간에겐 두 개의 욕동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쪽은 에로스가 있고 한쪽은 타나토스, 양쪽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을 잘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 시기에 아마도 에곤 슐레도 자기가 직접 참전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고 자기가 평생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고민들이라는 부분이 자기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그림에서 표현되고 있었던 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부인이 6개월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에 사망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상징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아이가 잉태되어 있는 상태에 죽음이라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절멸시키게 됐고, 아마도 그것을 보게 되는 게 에곤 슐레는 더 이상 자신이 살아가야 될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이길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의지 자체를 포기하게 된 건 아닌지, 이런 그냥 상상들을 해보게 돼요.